근데 한국은 94%가 알트코인에 투자했다는 거는 대부분이 잘못된 타이밍에 투자합니다. 1% 반드시 오르는 알트코인을 고를 때 핵심적인 전략, 솔라나와 체인링크와 아발란체 랜더 네트워크나 같은 슈퍼코인 투자지도 151페이지의 알트코인은 초위험 자산이 맞다. 그런데 알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긴 중요한 원인은 알트코인 자체보다 잘못된 투자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세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불장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얼마나 투자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글로벌 어떤 기준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2021년 불장 때 대략 30%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6%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94%가 알트코인에 투자했다는 거는 결국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정말 대부분의 투자자, 100명 중에서 96명, 94명의 투자자는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지 살펴보시면은 알트코인 투자의 방법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요, 유튜브의 의견을 듣고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 이 코인이 왜 좋은지를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코인이 어떤 용도인지, 그리고 이게 발행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준들도 없이 정말 어떤 섹터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잘못된 타이밍에 투자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펌프 앤 덤프가 매일마다 일어납니다. 자, 이 펌프 앤 덤프라는 거는 어떤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개미들이 들어오면 던지고 도망가는 전략이죠. 이 펌프 앤 덤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펌프가 아닌 덤프의 끝자락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뜨고 나서 가격이 바닥을 치고 또 치고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다가 마음이 조급해서 올라타 버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코인도 실패를 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도 계속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펌프 앤 덤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덤프의 마지막 구간을 잡는 전략들을 잘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펌프의 그 바닥 구간을 잡는지를 온체인 지표를 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에 좀 무의미한 애정을 쏟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서 물려있는데 가격이 이제 물려있는데 이거를 돈이 생기면은 여기에 물타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생각보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나 내러티브가 많이 지나간 코인들은요, 가격이 생각보다 잘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세 상승장을 새롭게 준비하시려면은 오히려 그런 코인들은 일단 관망을 하시고요, 새로 만들어진 코인들, 내러티브가 신선한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코인들은요, 매물대가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조금만 오를만 하면은 다들 팔아버리세요. 다들 빨리 도망가고 싶거든. 그래서 팔아버리고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 구간을 우리가 이제 은어로 시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체 구간이 많은 옛날 코인들보다는 만약에 지금 새로운 관점으로 시작을 하신다면은 신선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신규 코인을 조금 더 주목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은 99%가 스캠이고 사기라고 생각하고 불장의 단순 도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관점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99%의 알트코인이 사라진다, 이 관점은 저는 동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코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99%가 스캠이어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물론 민코인처럼 무의미하게 발행된 코인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코인도 어떤 재조명이 되고 있고 가치가 다시 이제 재조명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코인들이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스캠이고 사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 내러티브들이 갈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한정된 수요에서 이 코인들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 반드시 오르는 알트코인을 고를 때 핵심적인 전략, 즉 99%가 아닌 1%를 고르는 방법은 이 시장에서 이번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좋은 내러티브를 형성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첫 번째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내러티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관점들을 알트코인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결국은 같은 이야기들이 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내러티브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요건 이제 투자를 하시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2017년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떴죠. 근데 2021년에는 솔라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 이더리움과 솔라나 다음에 어떤 바통을 이어받는 프로젝트들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많이 나와요. 레이어온 프로젝트 중에서는. 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톤코인 들어보셨나요? 톤코인이라고 해서 텔레그램에서 만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말씀드렸죠. 절대로 지금 타이밍에 사시는 것들은 자제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코인 중에서 최근에 낫코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급등한 또 민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태계의 흐름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태계가 새롭게 태동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최고였다면은 지금은 비트코인 생태계가 뜨고 있고 솔라나 생태계가 뜨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두 가지 생태계를 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는 또 이더리움에서 레이어 2 생태계가 뜨고 있죠. 그럼 어떤 레이어 2가 지금 뜨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베이스 생태계가 뜨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겠죠. 베이스 생태계에서 정말 새로운 프로젝트들, 어떤 프로젝트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들도 보셔야 되죠. 가령 블랙락이 지금 가장 밀어주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RWA를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죠. 그럼 이번 시즌에서는 RWA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여기서 유의미한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나 AI 테마가 굉장히 모든 자산 시장을 뛰어넘어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에서도 AI 테마가 어떤 것들이 가장 회자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결국은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스토리로 계속해서 풀어내면서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보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펀더멘털은 그럼 어떤 걸 보셔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자본들이 이 시장에서 흐르고 있는가, 요걸 보시려면은 결국은 온체인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그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제 책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유입됐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기관들이 또 확인해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중복적으로 확인하면은 이번 시즌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예리한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평가 저평가는 모든 자산에서 다 중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사실 주식보다는 아직까지는 어떤 공인된 방법론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이게 공인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현금 흐름 할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출을 해내고 있죠. 자, 물론 이제 그 방법들이 수수료라든지 스테이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완전히 보편화된 방식은 아니고 모든 암호화폐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되고 있는데, 제가 책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 중에서 카이코에서 제공하는 유동성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잘 안 올려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걸 한번 보시면은 시사하는 바들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서 제가 책에서 그 부분들을 많이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거래가 많이 되고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시가총액이 낮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유동성도 별로 없고 막 거래도 별로 안 되는데
괜히 시가총액만 높다. 그러면은 그거는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서 지금 시즌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평가된 것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이 코인 프로젝트가 가치가 있냐 없냐의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거래가 되거나 너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고평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분기에 이걸 거르고 나면은 다음 분기에선 또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펀더멘탈, 장기적인 펀더멘탈보다는 현 시점에서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디파이 라마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거기서 제공하는 지표 중에서 TV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TVL은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해서 이 블록체인이나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되어 있는 자본의 총량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자본의 총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으면은 좋은 코인이겠죠. 기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시가총액 대비로 이 TVL이 어떤지 확인해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TVL이 많은데 시가총액이 낮아요. 그러면은 저평가된 거죠. 근데 TVL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시가총액이 높다. 이거는 이제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어떤 고평가된 프로젝트와 저평가된 프로젝트를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토큰 터미널 같은 사이트, 굉장히 비싼 유료 사이트인데 이런 데 가시면은 수수료 수익 대비로 얼마나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정확도가 높겠죠. 왜냐하면 이 플랫폼에서 혹은 이 블록체인에서 실질적인 수수료 수익이나 이런 거래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멀티플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환산을 하는 수치들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 확인하시면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투자해야 될 코인과 일단 한 번 더 관찰해야 될 코인들을 좀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슈퍼코인 투자지도 159페이지의 저평가 코인을 찾기 위한 다음 지표는 저명한 투자기관과 VC가 투자한 프로젝트이다. 사이퍼 헌터와 루트 데이터 등의 사이트에서는 VC 포트폴리오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알트코인에도 벤처캐피탈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알트코인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트코인의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장점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투자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은 신뢰성이 조금 더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코인들에 이제 많은 또 자금들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의 어떤 범위들을 좀 좁혀준 역할을 해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 기관이 한 20곳이 투자하는 회사랑 기관이 한 곳 투자하는 회사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20곳 투자한 것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우리가 많이 이름 들어본 회사가 투자한 곳에 더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삼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시드 투자 때부터 그리고 시리즈 A, B, C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 기관들이 돈을 대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장을 했을 때는 이미 처음에 만들어졌던 당시보다 가격이 한 100배에서 많게는 뭐 몇백 배 이상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상장이 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투자된 상품들을 볼 때도 그 구간들을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들도 또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이 기관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요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루트 데이터나 사이퍼 헌터 가시면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온토 파이낸스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사진이 나갈 텐데 대략 한 20개 이상의 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투자한 회사들도 살펴보면은 뭐 판테라, DCG, 코인펀드, 코인베이스 벤처스, 파운더스 펀드 뭐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온도 파이낸스는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구나. 요것들을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들, 가령 예를 들어서 정량적인 평가나 정성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진, 즉 내러티브나 펀더멘탈을 좀 확인했다면은 이후에는 기관의 어떤 투자 자금들을 확인하면서 살펴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대형 투자사들은 무엇이 있고 이들이 투자하는 대표적인 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A16인지 들어보셨죠?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 뭐 세콰이어, 패러다임, 코인베이스 벤처스, 갤럭시 디지털, 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사이퍼헌터나 이런 루트 데이터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쭉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 한번 찍어서 들어가 보시면은, 가령 판테라 캐피탈 한번 찍고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은 뭐 스타크넷이나 온도 파이낸스, 아비트럼, 멘틀, 리플, 폴카닷, 코인베이스, 뭐 에보, 더블록, 굉장히 많은 크립토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들이 투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특정 프로젝트도 있고 주식도 있고 거래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기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인 가이던스를 잡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얼마나 많은 물량을 넣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조금 뭐 아주 이 기관들을 봤을 때는 일부 그렇게 봤을 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넣는지가 중요하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언제 넣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투자한 지가 오래됐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젝트는 영향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되면 많이 올랐거나, 그래서 탈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기관들이 투자에 실패했거나, 이런 어떤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리고 어떤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작가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여러 지표상 그래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판단되는 알트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3개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들어본 코인이어서 너무 시시해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최대한 덜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초보 투자자시다, 그리고 투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딱 요 정도 말씀드리는 코인만 투자해도 사실은 저는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안정성들을 확보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안정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겠다 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빼겠습니다. 요거는 제 양심적으로 이건 뺄게요. 요거 빼고 솔라나와 체인링크와 아발란체 정도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좀 안정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내러티브 대비 어떤 내러티브와 펀더멘털이 조금 확보가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인 거죠. 그 중에서도 솔라나까지 해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를 담으시면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냥 이번 시즌에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사실은 더 욕심 안 부리셔도 다른 자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체인링크는 RWA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면서 디파이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발란체도 어떤 비슷한 성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은 어떻게 담으시면 좋으시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유망한 섹터의 대장주를 담으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주를 봤을 때 AI 섹터, 그럼 대장주 누굽니까? 뭐 월드코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월드코인은 어떤 AI 코인으로 엄밀하게 분류가 되지 않죠. 그래서 AI 코인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렌더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들, 즉 GPU를 공유해준 이런 프로젝트들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렌더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뭐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제 곧 상장되는 뭐 IO.net 같은 프로젝트들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RWA 섹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온도 파이낸스 같은 프로젝트들 좋습니다. 그리고 AI 프로젝트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패치 AI와 그리고 싱귤레리티 넷과 그리고 오션 프로토콜 같은 프로젝트들이 합쳐져 가지고 ASI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또 토큰 병합을 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은 뭐 지금 들어가시라는 의미보다는 이번 시즌에 저평가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눈여겨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더 궁금하시면은 저희 스터디 오시면은 아주 아낌없이 제가 또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프로젝트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